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는 차움남입니다. 오늘은 10월 한 달간의 뉴스, 또 10월 한 달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금 같은 것들과 히토류, 중국과 미국의 트럼프 어떤지, 그리고 현재 장세가 어떤지, 기술주들의 움직임은 어떤지를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보여드릴 거는, 어, 제가 이제 이렇게 갖고 온 뉴스들인데요. 뉴스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이 거의 하나의 기업처럼 거의 매일 1%씩 2%씩 계속 올랐어요. 그쵸? 지금 그래서 4천 온스가 넘었고, 이 제가 알기로는 금이 이렇게까지 오른 게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을 한 9월부터 사셨던 분들 아니면 한 8월부터만 샀으면 금으로 40% 수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던 국제 금값이 급락했어요. 그리고 금 선물 가격도 이제 급락을 했고요. 온스가 4,111오, 그러니까 4,115로 이제 5.5%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저께. 그리고 지금도 금값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제가 금값이 왜 그런지 봤더니 대량 매도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 매도가 매수를 많이 했던 거에 대한 과열로 올랐던 것들인데, 이제 위에 윗선들 세력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죠. 금이라는 거니까 많이들 매도를 한 겁니다. 어제 오늘 매도를 하다 보니까 5%에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마치 금은 신이다, 금은 최고다. 맞아요. 50년을 보고 20년을 보고 또는 10년 이상을 보면은 금은 최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금값이 많이 오르면 조정을 받았을 때 1, 2년 만에 절대로 만약에 큰 조정이 온다면 1, 2년 만에 오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1983년인가? 이제 80년인가 83년인가 쯤에 금이 엄청나게 치솟았었어요. 근데 그때 금을 샀던 사람들은 20년 동안 물렸습니다. 그때의 고점이 2010년이 되어서야 다시 신고점을 돌파한 거죠. 그러고 2012년에 또 금값이 많이 폭등을 했는데, 2012년에 금을 샀던 사람들은 2025년 올해가 되어서야 이제 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고점을 탈환하면서 작년부터 익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금은 신이지만 금이라는 건 정말 초장기 투자를 위한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ETF는 5% 떨어진 게 보이고 10% 떨어진 게 보이니까 그냥 실물로 보이는 실물 금을 사서 금반지를 만들던 금목걸이를 만들어서 가지고 놀다가 20년 후쯤에 30년 후쯤에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 때 금을 팔아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금은 초장기 투자를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 내용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오늘 폭스뉴스랑 CNN 같은 곳에 올라왔던 내용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여기 트럼프가 사인했다. 호주와 히토류에 대해서 이제 호주랑 광물 사인을 한 것이 이제 나왔고요. 광물 거래를 체결했고, 여기도 보시면 트럼프가 오스트레일리랑 호주랑 이 미네랄 히토류에 대해서 광물 거래를 체결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보고 영상들을 봐보니까 미국과 호주가,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봤을 때 85억 달러, 8.5 빌리언을 규모를 광물에 대해서 희귀 광물, 그러니까 히토류에 대해서 체결을 했대요. 근데 제가 왜 미국이 갑자기 호주와 히토류에 대해서 광물 체결을 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딱 하나입니다. 중국이 지금 히토류로 미국한테 이렇게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은 야, 나 너네 아니어도 히토류 살 곳 있어 라는 걸 보여줘야겠죠. 우리가 대장이야, 까불지 마 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공급망을 이제 너네가 아니어도 된다, 중국 너네 아니어도 의존도가 축소된다. 그리고 외교 전략적 메시지, 이제 미국이 지금 중국이랑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관세 협정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너네가 수그러 들어라, 까불지 마라. 시장 가격과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히토류를 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히토류가 필요해서 살 수도 있는데, 필요해서 샀다면 중국한테 사겠죠.
근데 왜 호주한테 보여주기식처럼 하겠어요? 그렇다는 건 중국한테 이제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지금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관세 협정을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호주와 히토르를 협상했다. 이렇게 체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좀 넘어와서 전체적인 시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시장을 보시면은 일단 오늘은 시장이 조금 이렇게 시뻘겋진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랐고 구글도 올랐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사이트 이름은 핀비즈입니다. 혹시나 이 사이트를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핀비즈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서 맵을 누르면 이렇게 쭉 다 나옵니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좀 큰 S&P 500에서 큰 기업들을 이렇게 다 보여드려요. 그 오선 방송, 그러니까 오선님이라고 유튜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오선님 방송을 보면은 이거를 항상 띄워놓고 계시잖아요. 이거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핀비즈에 있는 거. 근데 핀비즈를 보시면 오늘 하루예요. 지금 본장 시작하고 하루인데 시뻘겋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만 시뻘겋냐? 아닌 것 같아요. 어저께 봤을 때도 시뻘겋고 엊그제 봤을 땐 더 시뻘겋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지금 여기 컨슈머 디펜시브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소비 방어제인데 소비 방어, 그러니까 방어주들이 초록색이라는 거는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시장에서 돈을 아끼고 있고 위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헬스케어도 일종의 소비 방어주들이 많은데 존슨앤존슨과 일라이릴리, 뭐 머크도 있고 에보트, 이런 데들이 다 이렇게 초록 색깔이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시장 장세가 좋지 않다. 왼쪽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기술주가 있고요. 뭐 금융주, 소프트웨어, 이렇게 전기, 세미컨덕터 반도체죠.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 지금 보면 이 왼쪽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시노시스를 제외하고는 시뻘건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 위험하다. 왜? 왠지는 이유가 많아요.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중국과의 관세 협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죠. 근데 이게 하루를 이제 일주일로 바꿨을 때 보통 일주일로 바꾸면은 이 기술주들은 원래 시뻘개야 돼요. 근데 오라클 10% 떨어졌죠. 팔란티오 4% 이상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계속 보합세예요. 한 8, 9월 때부터 이제 계속 보합세로 한 5% 올랐다가 2% 내리고 5% 올랐다가 2% 내리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아비고 브로드컴이죠. 3.5% 하락세. 암드, AMD도 3.5% 하락세. 뭐 그 외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일주일을 봤을 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걸 제외하고 테슬라 같은 거는 일주일을 보면은 막 5%씩도 올라 있고 엔비디아도 5%씩도 올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합세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을 봤을 때 10월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 한 달로 보면은 더 시뻘개요. 그러니까 시뻘겋거나 완전 초록색이 아니죠. 0%, 0%, 1%, 3%, 0%, 0%, 오라클은 13%, 팔란티오 5%, 뭐 구글도 0%, 메타는 마이너스 3%죠. 그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소비 방어제가 지금 5%, 0%, 코카콜라 7%, 코카콜라 오늘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마 펩시는 실적이 나왔나?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9%가 올랐으면 펩시도 아마 실적이 나온 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코카콜라, 펩시 같은 소비 방어주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쵸? 그렇다는 거는 10월 한 달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그 9월을 한 달 정리해 드렸을 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때 소비 방어주가 되게 약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소비 방어주가 한 달로 봤을 때 마이너스 5%였어요. 근데 올해 지금 이번 달에 오르고 있고 오히려 5% 10%씩 올랐던 기술주들이 보합세잖아요. 그렇다는 건 9월 장이 훨씬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자면 여기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으로 가면은 하루가 지금 어떤지, 일주가 어떤지, 한 달이 어떤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셨을 때 1년으로 보셨을 때 여기 소비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테크놀로지 기술, 컨슈머 사이클 이런 것들이 지금 30%씩 오르고 6개월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왜 1년 30%고 6개월이 더 높으냐라고 한다면 4월에 3, 4월부터 이제 딥시크를 시작해서 미국의 전체적으로 장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한 두세 달 동안. 그래서 그 이후 지금 4월 이후죠. 6개월이니까 4월 이후로 이만큼씩 올랐다. 그냥 다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을 보시면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옛날을 보면은 분명 떨어진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는 시장이 아직까지 조정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6개월과 3개월을 봤을 때 근 3개월 동안이 더 많이 못 올랐어요. 또 한 달을 보셨을 땐 더 많이 못 올랐고 일주를 보게 되면 안 오른 것들, 오히려 하락한 것들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여기 베이직 머터리얼스, 여기 이런 재료들, 뭐 기초적인 재료, 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이너스 4%대를 하고 있고요. 한 달을 봤을 때도 원래 컨슈머 사이클이 아까 전에는 6개월로 봤을 때나 제일 많이 올랐던 그런 기업 뭐 테마 중에 하나인데 마이너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술주들이 약하다. 10월은 조정을 받고 있다. 약보합세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이제 해드려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양자의 기술주가 뭐가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자의 기술주는 아이온큐가 있죠. 아이온큐를 1시간으로 봐보겠습니다. 아이온큐를 지금 1시간으로 보면은 이때 9월을 기점으로 초상승을 시작합니다. 40불, 40불 대였던 것들이 70불, 80불을 향해 갔어요. 40불에서 80불이면 얼마죠? 100억, 100%가 오른 거죠. 원 100억가 오른 겁니다. 100%가 오르고 쌍봉을 찍고 저는 여기쯤에서 이쯤 이 라인 여기 피보나치 1에서 끝나고 횡보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 올렸던 것들을 좀 다 까내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9월 10일 이때 1시간 동안 확 오른 거 이때까지 돌아왔어요. 9월로. 그렇다는 건 지금 양자가 거품이 다 빠져간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는데 아이온큐는요. 저를 이제 많이 보시고 제 글을 많이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현재 아직까지 봤을 때 히토류나 SMR 같은 이제 그런 원자력 하고 UAM 드론 같은 거 양자 컴퓨터는 아직까지 5년 10년 이상 봐야 돼요. 특히나 양자 컴퓨팅은 있잖아요. 양자라는 것 자체가 지금 1, 2년 만에 될 게 아닙니다. 근데 이때 9월을 기점으로 두 배가 그러니까 한 배가 올랐잖아요. 40불에서 80불이 됐잖아요. 이렇다는 거는 사실 양자 컴퓨팅이 성공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와, 그냥 뉴스가 나왔고 양자 컴퓨터에다가 뭐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엘리자베스인가가 이렇게 하겠다고도 말하고 여러 좋은 호재들의 뉴스가 나오니까 이렇게 많이 오른다고? 양자 컴퓨팅이 만약에 된다면 정말 10배, 100배가 오르겠구나. 맞아요. 저는 제가 예전에도 항상 말했지만 양자 컴퓨팅이 만약에 이렇게 모두 그 큰 기업들이라도 완벽하게 제대로 써낼 수 있다면은 이 큐비티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다면은 저는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 1위지만 이 시총 1위가 양자가 받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리게티일지 뭐 디웨이브일지 아이온큐일지 IBM일지 아니면 큰 구글도 이번에 양자에서 뭘 하고 있는데 구글일지 모르지만 10배가 오르고 100배가 오르고 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니면 그냥 망할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시총 1위를 탈환할 것은 양자 컴퓨팅의 기술을 가진 기업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근데 두 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쯤에 가서 더블 탑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이제 차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을 제대로 보신 분이라면 그 더블 탑 쌍봉을 만들었잖아요. 첫 번째 봉을 만들고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분명히 딸렸어요. 거래량이 딸리는 걸 봤으면 여기서부터 숏을 걸든 아니면 익절을 했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거면은 뭐 여기쯤에서 옛날에 사서 나는 진짜 평생 보고 갈 거야 말고 여기 뭐 38이 되돌림 위에서부터 와 계속 오르네. 옆집 할머니, 윗집 아줌마, 아랫집 할아버지들이 다 살 때 아 모두가 사고 있네. 아이온큐에 대해서 우리 엄마도 얘기하고 있네. 하게 됐을 때는 팔았어야 됩니다. 근데 더블탑을 결국 만들고는 지금 이때를 기준으로 꼭대기에서 지금 샀다면은 83, 24 거의 30% 하락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두 배짜리 리버스, 그러니까 리버스 말고 두 배짜리 레버리지 들어갔으면 지금 60%를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기술주 중에 하나인 양자 컴퓨팅은 지금 이렇게 올랐던 거, 9월까지 올랐던 거 이렇게 계속 크게 오르고 결국 더블탑을 맞고 더블탑에서 끝나지 않고 더 떨어졌다. 과거의 피보나치까지 내려갔다. 과거의 지지선까지 내려갔다. 분명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산타랠리. 그러니까 겨울 12월 달에 얼마나 오르려고 이렇게 떨어지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그래서 본주 그냥 아이온 Q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딱히 걱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오를 거니까, 레버리지가 아니니까, 복리가 안 굴러가니까, 음의 복리가 레버리지만큼 안 굴러가니까 괜찮다, 언젠간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간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요. 다음은 로켓주의 이제 주도주 로켓랩을 보겠습니다. 로켓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 피보나치인데요. 쭉 이렇게 내리면 피보나치 그려져 있죠. 피보나치의 맨 위에 자리인데 여기를 계속 보세요. 쭉 상승해서 확 뚫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제가 세 번을 위에 만들면 뭐라고 했죠? 쌍봉. 근데 이제 무슨 쌍봉? 트리플 탑. 세 번 튕겼기 때문에 트리플 탑이라고 했죠. 제 차트 그거를 보시면은 차트 7강 인가 8강인가 아무튼 차트 패턴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은 트리플 탑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 트리플 탑을 보시면은 한 번 찍었죠, 두 번 찍었죠, 세 번을 찍었어요. 근데 분명 제대로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더블 탑보다 쌍봉보다 삼쌍봉 트리플 탑이 더 신뢰도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을 찍고 맨 위에 있는 피보나치까지 와서 여기 지금 찍었죠? 한번 찍고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반등으로 지금 막 이렇게 큰 돈을 사기에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조정장이 제대로 오게 되면, 뭐 중국이 히토류 때문에 이제 중국한테 미국이 관세를 엄청 또 전쟁, 관세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캄보디아에도 이제 트럼프가 관여하고 있던데, 트럼프가 캄보디아에 관여하는 이유를 잠깐만 설명드리자면은, 캄보디아에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을 납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인입니다. 중국이 이제 태자단이라는 곳인데요. 이 태자단 소속이 중국인인데, 중국인 때문에 트럼프가 캄보디아에 그렇게 관여를 하게 되면 중국의 힘을 억제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캄보디아에도 관여하고 있는데, 그 관여에 대해서 중국과도 이제 한판 뜬다 라고 하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거는 59불, 59.5불에서 60불 사이는 살만한 가격이긴 합니다. 로켓랩 기준으로 트리플 탑을 만들었고, 이 트리플 탑이 끝나간다, 여기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아이온큐, 로켓랩 같은 기술주의 주도주들도 봤고요. 금과 관련된 뉴스, 히토류와 관련된 뉴스, 그리고 시장이 일주일은 어땠는지, 한 달은 어땠는지, 하루를 봤을 때 어땠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10월 한 달에 대해서 제가 10월 말에 한 번 더 리포트를 하겠지만, 제대로 된 리포트는 그때 해드리겠지만, 그 전에 한번 중간 점검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의 이제 그걸 봤을 때는 10월 한 달간 지금 약 보합세에 있다. 근데 이게 더 큰 도약을 위해서 한 달간 웅크리기일지, 올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이 시작될지를 말씀드리기는 약간 애매하다. 그거는 10월 한 달이 끝나고 월봉이 음봉으로 끝났는지 양봉으로 끝났는지를 봐야지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한 걸 통해서 너무 큰 위험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위험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10월이 보합세였구나. 근데 12월을 위해서는 웅크릴 필요가 있었구나. 하지만 이게 웅크린 건지 이제부터 조정이 시작돼서 12월이 산타랠리가 아니라 사탄랠리가 될지 아직 모르구나.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좋은 기업에 적립식 투자는 멈추지 않고, 스윙 사이클에서는 조금은 안전하게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차은남이었습니다.